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폭락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말입니다. 생각할 만큼 상업용 부동산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좋지 않다는 이야기. 그런데 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9년새입니다. 9년새. 해외 부동산 설정액 증가율이에요. 이게 제가 지표를 잘못 쓴 게 아닙니다. 135.74%가 아니에요. 13.57%도 아니고요. 1357.4%입니다. 1357.4%. 쉽게 말하면 9년 사이에 돈을 들고 해외 부동산을 엄청 샀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샀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금융기관들이요. 펀드들이요. 해외 나가서 말입니다. 부동산 사는데 열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면 진짜 무서운 게 온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겠죠. 1357%면 배수로 보면 14배가 넘는 건가 15배 되는 정도 되는 건가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 투자는 4조 9,326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2년을 보면 71조 8,872억 원이에요. 9년새에 1357.4% 66조 5,94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괜찮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고.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다. 왜냐하면 금융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융권 안에는요. 1금융권도 있겠지만 2금융권이 많아요. 2금융권은 지금 안 그래도 사이버 뱅크런이라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자한 펀드나 혹은 이게 금융권은 괜찮을까요? 71조 8,872억 원인데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 지표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상세하게 안 나오다가 최근에 돼서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위험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해졌다.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시면 뉴욕에 있는 1551 브로드웨이 프로퍼티 이거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1323억 원을 투자했는데 헐값 매각했습니다. 공실률이 너무 많이 나서요. 도저히 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거의 말입니다. 원금까지 손실을 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투자 해외 부동산들이 공실률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워싱턴에 1750K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투자했는데요. 1254억 원이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런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베일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투자했는데 여기도 공실률 발생했습니다. 5천억이나 투자했습니다. 또한 런던의 넘버원 폴트리 하나 대체 투자 자산운용이 투자했는데 이것도 2,780억 원이나 돼요. 자산 노후화가 와서 말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가격이.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괜찮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충격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만들어놓은 뉴욕의 1551 브로드웨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 여기는 많은 금융기관 다 참여했잖아요. 1323억 원에 수협이나 이런 금융기관들 다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말입니다. 이금융권은 위험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금융권은. 지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크잖아요. 그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거 말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결국 국내에 제2금융권에 자금난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그나마 말입니다. 정권회사들은 요즘 시장이 화랑이 붙어서 돈은 많이 영업이익이 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도 않아요. 보험회사 괜찮을까요? 저축은행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전 세계 사무실, 상업용 오피스입니다. 사무실 공실률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 보면 2023년 1분기 현재 19%입니다. 19%. 야, 엄청나죠. 이 정도 수준은요. 1991년이에요. 1991년. 적어도 말입니다. 30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1991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19.3%예요. 그때만큼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실 공실률이. 대한민국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무실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사무실 공실률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부족합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왜? 자연 공실률까지도 안 가거든요. 자연 공실률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사이 동안 빈 게 생기잖아요. 그걸 자연 공실률이라고 하는데 자연 공실률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지금 외국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재택근무가 아주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요. 모두 다 재택근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이 공실률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실 공실률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괜찮을까요? 이게 줄어들면 모르겠지만 늘어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실률이 오래 가면 이자를 갚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펀드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돈 내줄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무서운 게 온다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만기 도래가 올해만 9조 5천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11조 6천억 원이고요. 2025년 8조 8천억 원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말입니다. 앞으로 2년 반 동안에 돌아올 게 30조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30조가 넘는데 이거 감당 계속 해낼 수 있을까요? 5년 내에 만기 도래하는 거는 뭐 47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 경기가 변할 수는 있지만 3년 내에 돌아오는 것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표를 볼 때마다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놀랍게 생각하는 게 진짜 이게 자칫 잘못 투자한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메랑으로 다가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표를 볼 때마다 제가 놀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돼 간다는 게 저는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무섭다. 현실이 돼 가는 건 여러분 이게 저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시장의 위기가 더 빨라지고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은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해외 부동산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돈이 나가서 해외 자산을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부동산에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2금융권의 경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만큼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악의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스스로도 놀라는 지표들이 많은데요. 그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무섭다는 생각 저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우리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